자, 그래서 이 화천대유 프로젝트, 화천대유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화천대유 프로젝트, 화천대유라는 그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은 부동산 대장동 그 개발을 위한 어떤 핵심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 쉽게 말하면 그 특수 목적 SPC 법이죠. 네네. 특수 목적 회사를 생겨가지고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를 통해서 뭐 각종 그 1호 해가지고 뭐 7호까지 7호까지인가 해서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득을 이제 나눈 그런 부분인데 그 핵심이 이제 화천대유의 이제 그 김만배 일당 투자 받은 건 아니에요. 1호에서 7호까지 아무도 돈 투자한 사람이 없어요. 일부 그 뭐죠? 없어요. 맞아요. 투자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이게 제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돈을 대지 않으면 명의신탁인 거예요. 자기 돈을 대야지. 그게 부동산 그렇죠. 살 때 자기 돈을 대고 사야지 자기게 되는 거지. 네. 돈을 안 대고 자기가 명의만 갖고 있으면 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명의신탁이죠. 1호에서 7호까지 다 명의신탁인 거예요. 네. 그때 그럼 화천대유 프로젝트 지금 핵심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화천대유가 SK 그룹에서 네. 관여가 돼가지고 만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화천대유는 SK 키넨파트너스가 400억을 투자했어요. 맞아요. 아니 김만배는 돈 한 푼도 안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키넨파트너스를 좀 설명을 아마 또 우리 시청자분 그렇죠. 이게 좀 솔직히 이게 전 얘기긴 합니다만 키넨파트너스라는 어떤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 좀 이상한 회사예요. 물론 이상한 회사죠. 이상한 회사인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죠. 네네네. 동생이 사실상 그 회사의 키넨파트너스 뭐라고 합니까? 그 최대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최대 주주도 아니고 그냥 돈 빌려준 대표. 근데 이제 거기 실질적으로 명의 신탁자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판정을 했는데 예. 그건 아니고 이 박중수라고 100% 박중수, 갖고 있는데 네, 박중수 대표가 최태원의 있죠. 네. 재무신복입니다. 맞습니다. 최기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네. 재무신복으로 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그 사건 거기도 있었던 회사의 친구고 박중수라는 박중수하고 그 부사장이 전부 다 베넥스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전부 재무신복이란 말이에요.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재무 담당 그 굉장히 신복들, 큰 임원들, 예. 오른팔이 예.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로 옵니다. 대표가 아니라 대표이자 대표이자 100% 주주. 100% 주주죠. 예. 그런데 그 회사가 이상한 역할 하잖아요. 이것도 사면로비라는 회사예요. 다른 이거 화천대유에 400억을 빌려줘요. 그렇죠. 예. 근데 그 400억이 누구 돈이냐면 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예. 그분부터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비싸게 이자를 빌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싸게 화천대유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0매덕을 손해 보는 거래를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려면 좀 돈을 싸게 빌려 와가지고 비싸게 빌려주는 게 이제 이득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돈을 비싸게 빌려 와가지고 싸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싸게 빌려온 분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분이고 이 회사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쉽게 말하면 오른팔인 사람이 대표로 있고 이 사람이 돈을 그 여동생부터 비싸게 빌려 와가지고 화천대유에게 싸게 돈을 빌려줘요. 그렇죠. 그 시드머니가 바로 화천대유 시드머니가 이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키넨파트너스가 회사 주인이에요. 근데 처음에 키넨파트너스가 이제 그 SK와 이런 특수한 게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이런 그 대선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2월에는 이제 계열사라고 판정을 받았죠. 맞아요. 판정이 났죠. 그 대선 전까지 그런 얘기 안 나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 2월에 이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의 특수성 때문에 SK의 계열사 관계사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동안 얘기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변호사님 얘기하고 있는 화천대유가 SK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근거 중에 하나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근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정위가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화천대유가 그 시드머니 400억이 없었으면 사실상 화천대유가 제대로 그 할 수가 없었죠.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죠. 그렇죠. 400억 없었으면은 저것도 안 돼요. 저 컨소시엄에서 경쟁에서 탈락돼요. 돈이 있다는 게 돈이 들어올 게 예정돼 있고 다 이런 약정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정이 된 거지. 그 돈이 없었으면 아예 명함도 못 내면 화천대유가 무슨 2015년 2월 7일 날 설립된 아무것도 없는 회사잖아요. 김만배, 남욱, 정영아 뭐가 있습니까? 그걸 믿고 하나은행이 거기다가 컨소시엄 자기네들 파트너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SK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고 저 하나은행에 SK 보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증거에도 나와 있어요. 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만배와 그다음에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SK 쪽과 어떤 그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제 김만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에 자기는 이제 이거 공모 안 될 줄 알았다는 거고 참여를 거의 안 했어요. 김만배가 돈을 냈습니까? 뭘 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김만배가 100% 주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천화동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1호뿐 아니라 화천대유도 100%예요. 화천대유도 100%. 예.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김만배가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역할도 없었는데 100% 들어왔어요. 이게 2015년 1월 달 그때쯤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하고 저는 얘기가 됐다고 봐요. 김만배 둘이서. 박영수하고 김만배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얘기가 돼서 그러면 이제 네 명의로 하고 돈은 뭐 400억 될 테니까 저 키넨파트너에서 될 테니까 네 명의로 해서 이걸 사업을 진행해 보자.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제 김만배가 들어온 겁니다. 김만배가 이제 그 와중에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는 김만배가 박영수의 행동대장으로 적합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재경도 잘 알지. 네. 그다음에 김수남도 잘 알지. 그다음에 곽상도도 상도형 그러지. 네.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대장 하기에는 아주 박영수가 행동대장 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지사장으로 놓은 거죠. 그때 지금 그 정영학 녹취록인가요? 거기서도 네. 지금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게 그 내용 그 음성도 공개가 됐던데 네네. 그 얘기하는 게 박영수 특검 그 기자 시절이죠. 네네네. 그 특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박영수 특검이 곧바로 형 동생 하자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김만배 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김만배 일당과 함께 박영수 특검이 그런 특수관계라는 부분들이 지금 검찰도 아마 검찰이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근데 수사는 하고 있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김만배를 바지 사장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지금 연합뉴스랑 몇 군데에서 났어요. 작년 12월인가 그때쯤에 이게 났는데 김만배가 바지 사장이라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뭐 네. 박영수가 있는 거냐, 그다음에 SK 그룹이 있는 거냐 이런 걸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려 그러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은 그걸 입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다음에 남욱이 어떤 관련이 있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욱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SK CNC 사건이라고 1,101억의 사기 편취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 자금을 편취했는데 SK CNC 사건이 그게 몇 년이 그게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수사가 네.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김기동 검사가 단장이었던 네. 그 부패 방위산업 합동조사단 단장에서 수사했던 건데 이게 수사가 계속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로비 비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남욱한테 60억을 빌려줍니다. 키넨파트너스에서 아무 사업 잘 되면 줄게 그런 조건으로 담보 없이 60억이 해서 그 돈이 빠져나가요. 5월달 경에 네. 남욱 구속돼 있을 때 철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제 생각은 그게 SK 그룹이 지금 이제 키넨파트너스가 SK 계열사니까 SK 그룹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SK 그룹이 개인하고 동거래 60억 한 적이 없어요. 이 대장동 사건 통틀어도 봐도 아무도 없어요. 남욱만 오직 60억 그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이 SK CNC 사건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게 근접하니까. 그러니까 남욱은 SK 그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고, 예를 들면 남욱이 지금 정민용 이제 변호사가 남욱이 집어넣은 변호사고 저 화천대유에 집어넣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집어넣어서 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한 친구잖아요. 정민용 씨가 그렇죠. 정민용이가 그러니까 SK 그룹이 이 그룹 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정민용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네. 남욱이 그 정민용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남욱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남욱하고 정민용이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SK 그룹의 일을 한. 그러니까 남욱은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남욱이 또 천화동인 4호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 거래도 예를 들면 200억을 갖다가 법률 비용, 지급 수수료로 지급을 했어요. 아니 천화동인 4호는 사업이 없는 회사예요. 없었던 회사인데 네. 변호사 비용으로 200억을 썼다고. 개인 자기가 무슨 돈으로 왜 그걸 씁니까? 와. 200억을 썼어요. 남욱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 200억을 썼다는 겁니다. 200억을 썼어요. 개인이 아니고 그냥 저 예를 들면 최윤수, 네.
뭐 김기동, 이동열 이런 사람들, 우병우의 측근들, 최측근들, 그다음에 최재경의 측근들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이겠죠. 그게 법 지급 수수료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남욱은 SK그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면 로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김기동 사건은 SK CNC가 만약에 무너지면 최태원 회장이 수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SK CNC 사장이 불려갔단 말이에요. 피의자로. 거기서 사장이 구속되면 그때 SK CNC 사장이 구속은 안 됐죠. 1,101억인데 네. 불구속 기소예요.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1억만 사기 편취를 받아도 구속 기소인데 네. 1,101억이 무려 그 편취 금액으로 인정이 됐는데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구속 기소하면 바로 최태원 회장을 또 불러야 되니까 검찰에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로비를 최대한 하고 막은 거고, 제가 볼 때는 박영수, 최재경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동열 전부 다 김기동 검사하고 친한 사람들은 총동원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화천대유가 돈을 주고 있어요. 줬어요. 지금은 주는지 모르겠는데. 남욱이 그래서 그때 2015년에 그때 SK CNC 사건이 터졌을 때 키넷 파트너스로부터 60억을 받았어요. 60억을 받았다. 네, 대여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욱도 그랬고요. 김만배도 그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지금 돈이 한 200억 상당의 돈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고. 김만배는 지금 800억이 나갔죠. 배당이 423억하고 자기가 배당이 423억이고. 예, 장기 대여금으로 자기 개인이 빌린 게 473억. 그래서 800 몇십억이 나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 부분도 아직 검찰은 지금 제대로 그걸 물론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수사 중이라고는 벌써 수사 중인 게 벌써 몇 년째. 지금 이거 2021년에 나간 돈들인데 네, 맞습니다. 몇 년째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냐고요. 사실 이 의문은 2022 작년인가요? 저하고도 인터뷰를 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지난 정부에서 사실 이 부분을 일부 들여다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저는 네. 뭐 그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 결과 나온 건 없고 이제 이 SK와 관련된 부분을 검찰 일부 수사를 했죠. 네. 저도 가서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SK 관련되는 거 한번 보자. 근데 밝혀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수사팀이 지금 사실상 지금 없어졌죠. 물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의문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아예 수사를 지금 아예 그냥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내용도 결국은 좀 무리하게 딴 거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억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은행 건으로 200억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 사면 복권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를 어떻게 끌고 나가냐. 3개월간 그 강남 법무법인에서 그걸 기획을 했잖아요. 이병식, 하나은행의 이병식, 그다음에 이병식 부장이 측근이에요. 최측근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병식, 우리은행 관계자 이런 사람들하고 해갖고 기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돈을 벌어야 50억씩 주는 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야지 표시 안 내게 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되면 200억 정도, 화천대유 3천억 남으니까 기획상으로 보면 3천억 남을 수 있으니까 200억 정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참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이 화천대유 회계 내용들을 그 회계사들과 함께 같이 이제 좀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을 한번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 있고 일반적으로 좀 국민들이 알고 있기는 화천대유 그 얼마입니까? 그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좀 뭐하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어떤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과 배당 사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 회계 상으로도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를 보면 나름대로 같은 뭐 그 숫자는 맞춰놨겠지만, 근데 이게 회계 의견 거절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약간 이게 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참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 검찰은 지금 9,600억 벌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화천대유가 이제 택지 조성 사업에서 4,040억, 그다음에 분양 저거에서 한 5,000억. 9천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재무제표에는 3,800 몇십억밖에 안 나타나요. 돈 번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검찰이랑 실제로 재무제표, 화천대유 재무제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 수익이 많았다, 아주 단군일의 최대 호황을 누렸다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쪽으로 이렇게 네. 언론을 몰아갔는데 맞아요. 실제로 보니까 분양 사업이 별게 없었던 거예요. 화천대유 재무제표를 보면 물론 이제 그게 지금 화천대유 재무제표가 2021년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21년, 2022년이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회계사들로. 천화동이 1호, 2호도 마찬가지고. 의견 거절이란 말은 21년, 22년이라면 지금 작년 말까지 기준. 그렇죠. 작년 그렇죠? 말까지 기준. 그 재작년 말 기준, 작년 말 기준. 네. 다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써왔는데 난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난 검토하기도 싫다. 예? 그러니까 의견 거절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회계장부를 그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빼나간지를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어디로 새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얼마를 썼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다 썼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검찰은 지금 이따 잠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그 지금 법원 뭐 네네. 지금 1심 재판 과정에서 뭐 이따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범죄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수수색과 함께 네네. 그 부당 이익, 범죄 수익을 갖다가 지금 올렸다고 생각하고 네네. 가정하고 가정이 아니죠. 이미 금액을 특정했고 특정했어요. 4천 몇백억 배율이라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재무제표상으로 2021년, 2022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지금 그 재무제표 자체 그 숫자 자체가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믿을 수 없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숫자에 기초해 보면은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검찰이 그 범죄 수익이라는 그 돈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 재무제표도 없는데 그럼 신문 보고 신문 해갖고 뭐 얼마 저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자료에 의하면 돈이 얼마 남았다. 그거 가지고 검찰이 지금 그걸 만들어낸 거라고 보여져요. 그 말이 되냐고요. 검찰이 아니 이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네. 입주자 공고회의 자료 분양이익하면 그러면 4천 몇백억이 돼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뭐 5천 몇백억 수익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렇게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분양 수익에 대한 그 금액을 정할 때 그 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2021년, 2022년의 그런 재무제표와 예. 지금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금 이 화천대유의 그 부당 범죄 이익 수익을 해당하는 그 기간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자료야 작년 자료 갖고 있겠지.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한 2월인가 그렇잖아요. 2월. 그러면 재작년 저 재무제표나 재무 숫자를 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 다시 저 기소한 거는 공소장 변경한 거는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맞춰갖고 똑같이 3,980 몇 억인가 배임이다. 네네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자료 갖고 했겠죠. 그 의견 거절된 작년 자료. 근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랑 이제 언론이 네.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해야 된다. 몇천억 났다고 봐야지. 이익이 오히려 분양 수입에서 170억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저 대체 화천대유의 재무 서류에 의하면 분양 수입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 130억 이익 났는데 103억이 이익이 났는데 저 법인세를 270억 송금 부인돼서 법인세 270억 냈기 때문에 170억 마이너스예요. 분양 수입에서. 그러니까 택지 분양 수입 4,040억에서 이게 몇 년 기준입니까? 2021년입니까? 2022년 기준이죠. 2022년 기준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103억 화천대유란 회사가 일단은 103억 이익이 났는데 네. 거기 법인세로만 270억 냈어요. 근데 이 103억 이익 나는 회사가 270억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송금 부인이 되기 때문에 회계 송금 부인이라 해서 송금 부인. 네. 네. 우리는 이게 비용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는데 세무서 볼 때는 안 돼. 이거는 인정 못해.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회사 쪽에서 이게 비용 처리해가지고 사실상의 그러니까 그 법인세 그게 다르기 때문에 뺐는데 세무회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비용이 안 된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게 엉망이니까 이제 저 화천대유 재무제표가 엉망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2022년에 회계 재무회계 내용만 보면 그 자체로 보면 화천대유는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 분양 수익에서 170억 마이너스. 170억 마이너스인데. 네. 6년 동안 이자를 되게 많이 냈고 이자 뭐 2천 몇백억 냈고 그다음에 뭐 판관비로 또 뭐 한 1,000억 내고 그래갖고 한 3천 몇백억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는 3천억 이상의 어떤 그런 수익 내지는 그 이상의 뭐 그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재무제표 엉터리더라도 이걸 해야죠. 왜냐면 피고인이냐 그 합리적인 의심만 생기게 하면은 무죄니까. 네. 이 재무자료를 내야죠. 참.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렇게 이 50억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도 의원 그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또 곽상도도 계속 지금 뭐 재수사 이해하고 있고 네네. 이 50억 클럽 관련된 지금 사람들 계속 그 이후에 뭐 압수수색하고 뭐 우리은행 뭐 압수수색하고 뭐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굉장히 또 그 법원 판사도 뭐 상당한 어떻게 좋은 말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사실관계 맞지 않지.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 곽상도 1심 판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사면 로비의 대가라고 봐야죠. 예.